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책과 생활 이슈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후에 특히 많이 나오는 주제 하나를 잡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조금만 헷갈려도 첫 과태료 1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겁주려고 꺼내는 말이 아니라 지자체 과태료 기준표에 실제로 적혀있는 숫자라서 억울하게 맞지 않게 정리해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특히 필요한 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설 선물 포장재랑 택배 박스가 한꺼번에 쌓였는데 테이프랑 송장 떼는 게 귀찮아서 그냥 버리려던 분이 계시죠. 과일망, 부직포, 아이스팩 같은 것들이 재활용 같은데 아닌가 헷갈려서 늘 손이 멈추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면 이미 누군가 섞어놔서 내가 제대로 버려도 괜히 찜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과태료 10만 원이 어떤 위반에서 나오는지 구조를 먼저 잡겠습니다. 둘째, 설 전후에 제일 많이 헷갈려서 걸리는 품목들을 종량제 봉투로 가는 것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내 동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그 기준을 30초 안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불안만 키우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는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품목이 복합 재질로 바뀌고 지역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는 모르면 억울한 비용이 되니까 오늘은 억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 전후에 왜 유독 이 얘기가 커지느냐부터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생활 폐기물 특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상습 무단투기 우려 지역은 순찰과 계도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거 일정이나 배출 요령은 지자체가 안내하니 내 지역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즉, 명절 때는 쓰레기 자체가 늘고 그때 무단투기나 혼합 배출이 늘어서 민원과 단속이 같이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은 쓰레기가 늘고 그래서 혼합 배출과 무단 투기에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첫 과태료 10만 원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겠습니다. 이건 법 한 줄로 전국이 완전히 똑같다기보다 지자체 조례와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에 공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같은 주거생활에서 폐기물 배출 위반을 했을 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쪽은 훨씬 큰 금액이 잡혀있는 항목도 있어서 가정과 사업장은 기준을 섞어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모든 실수에 무조건 과태료가 즉시 찍히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민원을 넣거나 반복적으로 섞어버리거나 무단투기처럼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선 실제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라는 억울함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과태료로 연결되기 쉬운 건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재활용함에 넣어서 선별을 망가뜨리거나 반대로 재활용 가능한 걸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혼합 배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설 전후에는 포장재가 늘어서 이 실수가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리는 품목을 한꺼번에 다 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선생님 입장에서 실수 확률이 높은 것부터 이유까지 붙여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배 상자와 종이류입니다. 택배 상자는 종이니까 그냥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종이가 아닌 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품목을 정리하면서 강조한 것도 택배 상자의 운송장과 테이프를 제거하고 배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서구 분리배출 안내에서도 골판지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철판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테이프와 송장을 그대로 두면 종이 재활용 공정에서 오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게 분리배출 위반 민원으로 이어지는 동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이류는 물기 없이 종이 아닌 걸 떼고 접어서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 포장재 중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망, 부직포,
보자기 같은 것들입니다. 서울시 안내에서 과일망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으로 소개돼 있고 부직포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섬유처럼 보이는 얇은 소재라고 해서 종이나 비닐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제일 억울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선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걸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금속이니까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안내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강서구 안내에서도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나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같은 품목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호일은 사용하면서 오염이 붙기 쉬워서 재활용으로 넣을수록 선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식품 포장용 랩과 비닐류입니다. 이건 특히 말이 많습니다. 랩은 비닐이니까 비닐로 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서는 식품 포장용 랩을 재활용 품목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품목으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즉, 비닐처럼 생겼다가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 수거 품목에 들어가느냐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얇은 필름처럼 보여도 재활용 라인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은 설 전후에 가장 흔한 품목인데 여기서 실수하면 민원이 많이 납니다. 서울시 안내는 물이 든 아이스팩은 물을 버리고 포장 비닐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은 물인지 젤인지만 먼저 확인하고 젤이면 자르지 말고 종량제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활용으로 착각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품목은 과일망과 부직포, 알루미늄 호일, 식품 포장용 랩, 젤 아이스팩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민원과 과태료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나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쓰레기였다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강서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일씨와 견과류 껍질 같은 것들, 그리고 소, 돼지, 닭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같은 어패류 껍데기, 게 껍데기 같은 갑각류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즉, 먹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처리시설에서 분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정말 억울해지기 쉬운 구간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뼈와 껍데기류는 음식물통에 넣지 않는 쪽이 기본이고 씨앗과 단단한 껍질도 음식물통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음식물로 분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라서 과태료 민원으로 이어지면 그게 제일 허탈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동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공공기관 안내에서 자주 반복되는 안전한 방향이지만 실제 배출 방법은 시군구별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설 연휴 기간 수거 일정과 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배출 방법은 분리의 정석 같은 공공 안내 채널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된다고도 안내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실전적인 방법은 딱 이겁니다. 내가 헷갈리는 품목이 생기면 동네 기준을 확인할 때 품목 이름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 포장재, 과일망, 젤 아이스팩, 알루미늄 호일, 식품 포장용 랩처럼요.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확실할 때만 넣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서 선별을 망가뜨리는 게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국 한 번은 동네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찬반이나 감정이 아니라 선생님 돈을 지키는 생활 기술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는 3문장입니다.
첫째, 주거지역 폐기물 배출 위반은 1차부터 10만원 과태료가 잡혀있는 기준표가 공개돼 있으니 설마 괜찮겠지로 가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으로 착각하기 쉬운 품목은 과일망과 부직포, 알루미늄 호일, 식품 포장용 랩, 젤 아이스팩 같은 것들이고 이런 건 종량제로 가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는 뼈와 껍데기, 씨앗류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음식물통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딱 2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장 많이 쌓인 품목 하나만 골라서 내 지역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이 계시면 아이스팩은 물인지 젤인지부터 확인하자. 이 한 문장만 공유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기관에 전화할 때 그대로 쓰실 한 문장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과일망, 부직포, 알루미늄 호일, 젤 아이스팩, 식품 포장용 랩은 각각 어디로 배출하나요? 그리고 혼합 배출 과태료 1차 기준이 얼마인가요? 선생님, 헷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기준이 있는 영역에서는 모르면 억울함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함을 막는 쪽으로만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현 기자였습니다.